빈자의 대부, 존경의 아이콘으로 불리우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즉위 이후 아시아 국가로는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방문했습니다. 네, 교황은 청와대에서 공식 환영 행사에 이어 박근혜 대통령과의 면담을 한 뒤에 공동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서강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인 김용애 신부님, 또 문화부 김선희 기자, 정치부 박순표 기자와 함께 대담해 보겠습니다. 네, 세 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김 신부님, 이 교황이라는 게 세계 여러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지도자보다도 이렇게 세계적으로 추앙받고 이 각국마다 이렇게 대단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 이유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교황님께서는 아마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카톨릭 신자들의 으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네. 이제 교황이라고 불리는데, 교황하면 이제 황제와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고, 이분이 권력이나 힘에 의해서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고 사람들에게 윤리와 신앙에 관한 영성적인 지도자이기 때문에 교종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도 있고, 또 그렇게도 불리고 있습니다. 교계에서는 교종이라고도 불리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뭐 일반적으로 교황이라고 하니까 그렇게 써도 또 일단은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교황님께서는 그래서 12억의 신도들의 정신적인 지주라고 할 수가 있고, 또 가장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 교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 지상의 그 그리스도의 대리자라고 그렇게 불리기도 하죠. 네. 역대 어느 교황보다도 대중적인 인기가 많은 교황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프란치스코 교황이 어떤 인물인지도 김선희 기자가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프란치스코 교황은 지난해 3월 교황에 선출이 됐습니다. 1936년 아르헨티나 출신이시고요. 작년 3월 제266대 교황으로 선출이 되셨는데요. 프란치스코 교황이 되면서 첫 번째 이 타이틀을 많이 갖고 계십니다. 최초의 남아메리카 대륙 출신이고요. 또 예수회 출신 교황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청빈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청빈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성인 프란치스코에서 교황명을 따오셨습니다. 예. 이것은 본인이 교황으로서 앞으로 나아갈 바, 어떻게 사목을 행할지를 그 교황명에 담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러면서 동시에 즉위식에서 가난한 자를 위한 교회로 우리가 나아가자, 함께 만들어가자라는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회에 있어서 본인이 스스로 여러 가지 모범적인 그런 모습들을 보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모범적인 모습을 보시고 이 감동도 받고 또 변화로 이끌어가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영향력이 있느냐. 미 경제 전문지죠. 포춘이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50인을 선정을 했는데 그중에 1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예. 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을 포함해서 유수의 지도자들이 많은데 1위로 선정이 됐고, 또 지난해 말이죠.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프란치스코 교황을 선정했다는 것은 그만큼 종교를 넘어 세계 곳곳에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반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교황의 이번 방문에 특별한 의미가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즉위 이후 첫 아시아 순방이자 또 연계 국가들을 방문하지 않고 한국만 단독 방문을 하는 것이고요. 또 25년 만에 이제 교황 방문이지 않습니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보십니까? 예, 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이제 그 한반도만을 위주로 생각하는 것이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교황님의 한국 방문이 아마 한국이 아시아를 대표로 해서 먼저 첫 방문국이 되고, 마침 지금 시행하고 있는 열리고 있는 아시아 청년 대회라고 하는 그 행사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교황 방문과 관련해서 작년에 리오에서 브라질에서 세계 청년 대회를 마치고 로마로 돌아오는 비행기 상에서 그 아시아 국가를 방문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데요. 그러니까 아시아 청년 대회를 염두에 두고 이미
언급을 하셨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작년 12월부터 우리 나라의 순교자들을 복자 품에 올리는 시복식이라고 하는 행사가 이제 겹쳐지게 되어서 아마 교황님께서 우리 한국을 방문하시지 않았는가 생각이 들고요. 네. 또 무엇보다도 이러한 배경에는 교황님이 평소 아시아에 대한 특히 이 동북아시아에 대한 관심을 반증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네. 교황님께서 예수에 입회한 동기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아시아 중국 선교사였던 마테오 리치와 같은 그런 선교사가 되고 싶다. 그런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에 입회를 했대요. 그러니까 네. 예수회의 아주 고참 선배라고 할 수가 있죠. 마테오 리치, 아담 네. 샬과 같은 분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또는 아시아에 대한 그런 그 관심과 기도가 계속 있어 왔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번 방안이 이제 순수한 사목 방문이지만은 어떤 종교적 차원을 넘어서 또 이렇게 어렵고 소외된 사람들을 살피고 또 위로와 격려의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또 이례적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서울공항에 직접 영접을 했습니다. 박순표 기자. 네네. 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그러니까 25년 네네네. 전에도 이제 대통령이 이제 직접 나가서 방문한 적은 있지만 다른 이제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좀 보기 드문다고 하는데 또 대통령이 네네. 직접 영접한 의미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빈 방안에 준하는 의정과 예우를 갖춘다 이런 양점 여러분 밝혔고요. 실제로 요한 바오로 2세께서 2번 방한했을 때도 당시의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대통령이 직접 영접을 한 전례가 있기 때문에 이런 전례를 따르겠다 이런 방침도 밝혔습니다. 실제로 그 잘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에 교황을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 차례 많이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3월 달에 교황 즉위식 때도 유진용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정부 대표로 보내서 친서를 전달 초청 의사를 밝혔고요. 또 지난해 10월 달에 그 필로니 추경이 한국을 방문했을 때도 직접 그 시복식 행사 때 교황님 오시면 큰 선물이 될 것 같아, 큰 위안이 될 것 같아 이렇게 초청을 했습니다.